안녕하세요, 배드마우스입니다. 앞으로, 그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글을 쓸 때 처벌을 걱정하여 자체적인 검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명예훼손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168개 주요국 중 158개국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의 국가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죠. 하지만 아주 극소수,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제가 나 때렸어요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때리긴 했는데 그걸 왜 말해 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고 대부분의 공익적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제3자의 고발이나 경찰 자체의 인지만으로도 피해자 동의 없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혀야만 처벌을 벗어날 수 있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엔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꽤 입증되기 어려운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욱 변호사님이 쓰신 칼럼에 따르면 가해자 측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피해자와 손해배상 없이 쌍방 합의를 한 경우도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나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특정 사건이나 논란이 생겼을 때 잘못을 일으킨 업체나 사람의 이름을 A사, 김모씨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기구 유엔은 이런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을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공포로 닫게 만든다는 이유로요.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을 적시해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이 두 개의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따로 놓고 봐도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데 이 둘이 합해지니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 기사나 특정 인물에 대해 제3자 특히 시민단체들이 무분별하게 고발하여 사법체계의 업무마비를 유발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하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검토하라며 직접적인 해당 법안의 폐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거기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의원 등 국회 주도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바꾸는 조항을 포함하여 법안까지 발의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문제 2개, 이걸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2025년 12월, 즉 한 달 뒤에 발표된 법 개정안,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꾼다는 법안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한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만 더욱더 강화됐고 그 외 혐오, 차별 발언에 대한 처벌까지 더 추가됐죠. 그게 바로 이 영상을 만든 핵심 이유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이건 이미 2026년 7월 7일부터 적용된 법이라 피할 수 없는 지금 현실 상황입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일단 불법 정보를 위주로 규제하던 정보통신망법은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 그리고 혐오 및 차별 정보까지 규제할 수 있습니다. 조작 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말하며 허위 정보라 함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말합니다. 어떻게 판례가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내용의 일부만이 허위인 것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건 꽤나 강력한 제재 사항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는 반의사 불벌죄의 문제 생각나시죠? 그리고 여기서 불법 정보, 허위 정보와 같이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지정된 차별 표현, 그리고 혐오 표현이란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및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고 그 기준이 뭘까요? 물론 인터넷상에서 쓰이는 드립들이나 친한 사람들끼리의 댓글, 이런 모든 표현들을 다 처벌한다는 건 아니겠죠. 아닌가? 이렇게 저 또한 이런 글은 어떨까? 이런 단어는 괜찮을까? 가정과 걱정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법안은 아주 명확하게 자체검열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면 몸이 움츠러들듯이 처벌받지 않을 의견조차 지레 겁을 먹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외국에선 칠링 이펙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죄형 법정주의의 5대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명확성의 원칙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떠한 법이 만들어질 때는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규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무리 숭고한 목적이나 이유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허위, 차별 등의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마다 출입을 막으며 시위를 하는 특정 소수자 단체가 있다고 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할 때 과연 합리적 주장이 될지 아니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선동이 될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한 야당이나 여당이 서로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예시로 땡땡당은 현재 독재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비판하는 것이 비유를 활용한 정당한 정치적 지적일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일지는 이런 법조문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법안은 특정 권력자나 거대 기업의 무기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많은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이 실제로 우려한 사항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향후 처벌을 받는 사람이 극소수일지라도 많은 네티즌들은 이 법안이 법전에 추가됐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인터넷에 쓴 글이나 행한 말에 대한 고발, 고소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 판결과는 상관없이 아주 피곤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런 정보를 유포한 게시자뿐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플랫폼, 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나 FM코리아, 루리웹, 개드립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리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플랫폼에게 신고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자기 검열을 유도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 이젠 7월부터 국내 대형 플랫폼 및 커뮤니티들 대부분은 이용자가 올리는 동영상, 이미지 파일을 사전 검열로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그와 같은 맥락의 개정사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관련 신고를 접할 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 운영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마다 이런 처리 결과와 다양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억 단위까지 꽤 무거운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손해를 입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면 결국 플랫폼 기업들은 기준도 모르겠는 허위 정보 등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하다가 처벌을 받는 그냥 문제가 될 글이나 이용자들을 전부 삭제해버리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많은 커뮤니티와 언론사들은 이에 우려를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사업하는 해외 플랫폼 구글, 메타도 이에 적용되기에 미국 국무부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온라인 무역 장벽으로 받아들이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강한 나라로 유명하죠. 물론 이러한 지적 또한 생각했던 것인지 개정안에는 모호한 기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어떤 것이 처벌당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걸러내기 위해 다양한 조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 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 방통위가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방통위 산하 분쟁조정부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및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한 분쟁을 조정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정보들에 대한 조치를 할 때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요. 이 조항들에 포함된 다양한 단체들이 과연 주체적, 독립적으로 일을 잘할까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투입될까요? 실제로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국가와 특정 집단이 더 정교하고 합법적으로 검열할 수 있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또 다른 불공정과 권력 결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법안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 확인 단체가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다양한 조항에 등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또한 현재 정치적 치우침에서 벗어난 집단으로 평가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허위, 혐오, 차별 정보에 대한 진실이 뭔지에 대해 솔직히 저도 공정한 판단의 기준을 모르겠는데 국가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단체가 독점적으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합니다. 사기나 폭력은 피해액이나 전치 몇 주라는 명확한 증거가 남습니다. 반면 혐오와 차별과 같은 개념들은 다릅니다. 처벌하고자 하는 허위사실 유포, 즉 가짜뉴스라는 것도 어느 게 처벌받을 가짜고 아닌지 고무줄식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법조항부터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이런 조항까지 넣었던데 이게 뭐 어디까지가 풍자고 패러디겠냐고요.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뭐 이 법이 아니더라도 원래부터 이랬지만 누군가 범죄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때 완벽한 증거가 없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당할 수 있으며 명백한 증거를 가져왔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당할 수 있는 특유의 신기한 구조가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이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활발한 소통이 단절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 법안뿐만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유엔과 많은 인권단체들에서 꾸준히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한국의 모호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들과 형사처벌 남발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사안은 2023년에도 지적당했던 문제점을 이번에 더 보강시켜 네티즌들을 언제 전과자가 될지 모르는 환경에서 벌벌 떨게 하는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도 말했듯 이런 표현의 자유가 박살나버린 사회는 모두에게 자체 검열이라는 공포의 통제 효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내가 맘대로 욕하겠다는데 왜 처벌해? 이런 1차원적인 문제랑은 다릅니다. 왜 국가로 인해 내 생각의 표현이 감시당하며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가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대화와 토론이라는 건강한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서로를 고발하고 국가의 처벌을 기대하는 수동적이고 겁에 질린 문화가 형성될 수 있고요. 물론 혐오 및 차별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은 과거 히틀러의 선례가 있었던 나라이기에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가볍지 않은 수준의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인종과 소수자들이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프랑스 또한 그런 단체들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는 언행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나라들과 한국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유럽의 차별금지법은 역사적으로 고통받아왔던 집단 등 소수자 혐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장법입니다. 예시로 들었던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채용 탈락이나 상품 판매 거부와 같은 명확한 피해 내용이 보이는 게 아니라면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어디까지가 처벌받아야 할 혐오인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끊임없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한 혐오 및 선동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법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적기관의 조사와 판결을 거치지 한국처럼 대형 인터넷 플랫폼들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며 자체 검열을 유도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당연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한 형법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넓게 열어둔 상태에서 혐오차별 규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 규제란 규제는 다 섞어놓은 형태로 사실상 소수자들보단 권력자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아주 유명한 국제적 비정부기구인 국경없는 기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세계 180국 중 47위로 문제있음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언급했고요.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어떨까요? 글로벌 IT 전문 리뷰 및 정보 제공 미디어인 클라우드와일스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32점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동점이고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케냐 등의 나라보다 낮습니다. 성인 콘텐츠나 소셜미디어의 제한, 그리고 정치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여러 항목에서 점수를 크게 잃었죠. VPN의 사용 급증도 한몫했고요. 앞서 차별금지법에서 언급했던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언론과 인터넷 자유도가 한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냥 색깔만 봐도 쾌적해요.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내내 뭐라도 꼬투리가 잡혀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계속 자기 검열에 대한 유혹을 받았는데요. 국민청원도 그렇고 반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에 이 영상이 호들갑 취급당할 정도로 별일이 안 생길 수도 있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운영자들에게는 동영상 및 이미지에 대한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근시일 내에 구축해야 할 정도로 이미 현실로 다가온 법안이며 지금 당장 별일은 없더라도 나중에 어떤 나비 효과로 돌아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드마우스였습니다.